안성환의 시사야. 최근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휴식처였던 경복궁의 향원정과 취향교가 3년 만에 복원 공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고종이 거닐던 왕의 휴식처라는 제목을 일제에 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향원정에는 쓰라린 역사의 아픔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흔적 역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좀 낯설었어요. 향원정 하니까. 예. 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향원정의 모태는 조선조 세조연간인데요. 1459년입니다. 그게 취로정이라는 건데 세조는 그 경복궁 후원의 연못을 파고 취로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는데 단순히 놀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예. 그 세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농사짓는 수고와 고달픔을 알기 위해서 그 후원에 논일항을 개간해서 농사의 기륭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가늠해 봤다라고 했습니다. 아, 왕이 직접 서민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네.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럼 네. 휴식처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조가 후원에 조성한 이 논일항이 새싹이 피는 것을 보고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고 음식은 백성의 하늘이다. 어찌 내가 농사 짓는 일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자라는 걸 보고 흡족함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원래 왕과 왕비의 휴식처가 아니라 풍년을 바라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임금의 마음씨가 서려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형태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종 때 바뀌었는데 이 경복궁 중건을 마무리한 고종이 1873년에 경복궁 후원에 임금의 부부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건축비도 이제 나라 돈이 아니라 이 고종 개인의 돈이라고 내탕금이라고 하는 그걸 털었다고 하죠. 아, 개인 돈을 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건천궁인데 그 해는 사실은 1873년이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친정을 선포한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건천궁 조성에는 이렇게 친정을 선언함으로써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한 고종의 어떤 의지가 드러났던 공사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건천궁 앞 연못 한가운데에 정자를 조성하는데 그것이 향원정이죠. 향원정 어떤 뜻입니까? 2층 정자인데요. 이 정자 이름은 북송시대 유학자면서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분이 계시죠. 주돈이인데 주돈이의 작품인 애련설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아진다라는 향원 익청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의 거처인 건천궁과는 이 다리를 통해서 연못을 건널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취향교라고 있는데 그것이 향기에 취한다라는 뜻에서 취향교라고 했죠. 향원정을 해체하고 복원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자가 기울어지고 침하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해체 후 복원이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보건공사가 좀 까다로웠던 것은 공간이 협소한 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크레인 없이 모든 공사를 사람 손으로 해야 됐다라고 해서 좀 어려웠다 그러고 해체와 보건공사에서 1881년과 84년에 벌초된 목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언제 세워졌는지 확실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원정 조성 시기는 뭐 1884년 이후 1885년 무렵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된 거죠. 아, 근데 향원정으로 가는 다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다리도 굉장히 좁고 네, 뭐 이렇게 공사 장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어려웠을 못하죠. 테니까 그래도 좀 쉽지 않은 거였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조성한 건천궁하고 향원정에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좀 휴식을 취하는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한국 스케이팅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향원정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세기 말에 향원정에서 그거를 빙족희라고 해요. 빙족희요? 저 다리족자에다가 얼음빙자에다가 희는 놀 희자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희곡할 때 그 희자. 뭐 그런 논다는 의미. 그리고 빙예라고 해서 빙상 위의 어떤 예술 뭐 이런 거라고 일컬었던 그 스케이팅 시범 공연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피겨 갈라쇼나 스케이팅 갈라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빙족회가 왜 열렸냐면 꼭 보고 싶다라는 명성황후의 간청에 따라서 스케이팅에 능한 서양의 외교관 및 선교사 가족들이 이제 추려가지고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자기들을 초청한 명성황후가 이 갈라쇼가 끝날 때까지 보이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덜거렸다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명성황후가 왜 그랬을까요? 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왔는데 이 향원정 안에서 이게 발을 이렇게 내리고 본 건데 왕비가 얼굴을 쉽게 드러내고 그러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외교관 선교사 가족들이 얼음 위를 뭐 이리저리 달리고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러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아니 저 미리견 당상은 광대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미리견 당상은 광대냐? 예, 이게 미리견은 미국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교관이면 조선에서는 이제 당상관이라 해서 정상품 이상의 직인데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아니 미국에서는 당상관이 저렇게 사당표처럼 저렇게 재주를 부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망측스러워했다라는 후일담이죠. 그때는 계급사였을 테니까 네. 이게 일종의 뭐 이 관료 지체 높은 관료 신분을 가진 사람이 네. 막 스케이트 산다고 그러고 막 제자리에서 돌고 이러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서양인들한테는.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봤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1886년에 유경공원 그 국립영화학교 교사로 초빙되어서 조선을 방문했던 조지 길모어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네. 길모어가 이 향원정에서 심심치 않게 열렸던 스케이팅 갈라쇼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범을 보이라는 왕비의 초청장이 배포가 돼서 상당한 스케이터가 응했다. 그러면서 궁궐안에 둥근 모양의 직경으로 약 70야드 되는 연못에 예쁘고 작은 정자가 있었다. 이거는 뭐 향원정이겠죠. 네. 장막 뒤에 몸을 가렸지만 시야는 확보된 시종들과 더불어서 국왕과 왕비는 이 정자에 있었다. 두 분 역시도 의심할 바 없이 열정적인 구경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하네요. 당시에 조선에서는 이렇게 스케이트 서양식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때 전혀 없었을 때였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안질뱅이 스케이트라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 길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술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피겨 스케이터 하나가 이렇게 마술 전문가도 했는데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아이스 체어 위로 점프를 했을 때는 흥미가 최고조로 달했다라고 하면서 두 분 전화의 탄성의 소리가 스케이터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못에 얼음이 꽁꽁 얼었을 정도라면 한겨울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정자는 되게 추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안에 있기에는 너무 춥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이 향원정을 이제 보수 이렇게 복원하면서 그 사전에 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발굴해 보니까 온돌 시설이 확인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팔각형 형태의 구들이 보였고 뜨거운 불기운하고 연기가 돌면서 빠져나가는 구들, 그다음에 고랑, 배연구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 모르긴 몰라도 고정 부분은 물론이고 뭐 외교 사절이나 귀빈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의 온돌 덕분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쇼를 관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향원정은 사실은 또 이 스케이트의 발상지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역사상 또 기억할 만한 이벤트가 또 열린 것이죠. 어떤 이벤트요?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1887년 1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그때 그 사상 처음으로 전등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려고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보면은 그 안상궁이라는 분이 회고담을 나중에 했어요. 거기 보면 숨어서 봤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천궁 앞 연못 향원정에 설치된 쇳덩이를 서양인이 움직였는데 연못에 물을 빨아올려서 물 끓는 소리와 우레와 같은 굉음이 났다. 얼마 뒤에 궁전 내 가지 모양의 유리에 휘황찬란한 불빛이 대낮같이 점화됐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건천궁 내에 설치된 발전 설비가 16촉강짜리 전구를 750개를 켤 수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를 보면 굉장히 까맸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호롱불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런 전구를 썼으니까 대낮같이 환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조선에서 전등불이 켜진 것은 동북아 삼국의 궁성 가운데는 처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하고 일본보다도 빨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베이징의 자금성이라든가 일본의 궁성보다도 한 2년 정도 앞선 그런 선구적인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고종은 전기불에 관한하는 정말로 뭐 얼리 어댑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에는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기불은 또 빨리 도입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는 뭐냐면 조선이 1882년 5월에 서구 열강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통상 수호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뒤에 83년 9월에 뭐 이른바 수교 1주년을 맞아서 보빙사라는 이름의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데 네. 당시에 그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정권대사라는 사절단이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 에디슨이 전등불을 발명한 게 187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3년이면 불과 4년 만인데 네. 전기불이 뉴욕과 보스턴의 밤거리를 비추는 정말 희한한 장면을 몸소 목격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뭐 거의 최신식 신문물을 보고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의 에키타블 빌딩을 방문해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서부터 전기불이 켜지는 과정까지 지켜본 6일준 있지 않습니까? 네. 6일준이 서해 견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저거는 악마의 힘으로 불이 켜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게 쭉 전 과정을 돌아보니까 저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조작법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빨리 조선에서 이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열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미국에서 방문하고 돌아온 보빙사의 강력한 추천에 따라서 전기 도입을 서둘렀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네. 임오곤란하고 갑신정변 이런 또 변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고종이 전기를 도입하는데 또 촉진제가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렇죠. 밤을 좀 밝게 밝혀야겠다 예.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 황현의 매촌야력을 보면 그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중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고종이 임오곤란 갑신정변 이후에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가마꾼 20여 명을 궁성 북문에 늘 대기시켜 놓았다라고 하면서 밤에 변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네. 궁궐내에 전등을 많이 켜서 새벽까지 환하게 비추도록 명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종으로서는 이게 빨리 전기불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피력을 했겠죠. 그럼 경호의 목적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한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향원정 연못에서 물을 끌어대 갖고 환하게 밝혔잖아요. 전등으로. 근데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왜냐하면 이 설치된 발전기가 증기 동력이었는데 증기 기관의 냉각 용수가 열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못에 뜨거운 증기류가 막 이렇게 증기수가 역류가 돼 갖고 연못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어망국이라 그래서 물고기가 뭐 이렇게 증기가 돼 가지고 망국이 일어난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퍼지고 그리고 전기불이 이렇게 또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건들건들거리면서 이렇게 자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건달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건달불. 네. 그래서 참 흥미롭네요. 네. 근데 어쨌든 건천궁하고 향원정은 고종 부부의 휴식 공간이면서 전기의 발상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향원정 복원 소식이 들린 후에 얼마 뒤에 아주 기분이 좀 더러운 소식이 일본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뭐냐면 일본 아사히 신문인데 을미사변 즉 명상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일본의 외교관이 호리구치 구마이치라는 인물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보도가 됐는데요. 네네. 이 명상황후 시해 그날 그러니까 1895년 10월 8일자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담당하는 임무는 진입이었다. 담을 넘어서 간신히 왕비의 침소에 이르러서 왕비를 시해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촌평이 아주 기가 막힌데 뭐라 그러냐면 왕비 시해가 생각보다 간단해서 오히려 좀 놀랐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게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이거 저도 사실 놀랬거든요. 이거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일본 정부의 개입설을 부인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외교관이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게 이제 놀라웠거든요. 그 당시 호리구츠가 이 서울 주재 영사관보라는 신분이었는데요. 외교관이 명색이 이게 외교관이라는 자가 할 소리냐라고 하지만 명상황후 시후에는 사실은 외교관도 끼어 있었거든요. 외교관, 서울 주재 영사 경찰, 민간인, 신문기자, 낭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개입된 조직적인 시해 사건이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일제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향원정 복원 소식 얘기하다가 명상하고 시해 사건이 등장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고종이 밤에 일어나는 변란이 좀 무서워서 전등불을 이렇게 밝힌 그런 그 측면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환히 밝혔지만 결국 뭐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려는 일본의 만행은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95년 10월 8일이죠. 이 건천궁과 향원정 일대에 이제 전등불이 설치되고 뭐 외국인들이 또 여기에 또 호위를 맡았거든요. 고종 부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건천궁을 몰려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향원정 복원을 두고 우리가 뭐 망의 휴식처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때 그 기록을 보면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서울 주둔의 일본 수비대와 일본 공사 관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사경찰, 신문기자, 낭인배 이런 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시해 현장은 정말 차마 눈 뜨고 귀담아 들을 수도 없는 그럴 정도로 잔인한데 당시에 그 경복궁 시위 부대장의 신분이었어요. 러시아인인데요. 네. 세리딘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명성황후가 기거하고 있던 곤영 앞 동행각에서 이제 그 천인공노할 사건을 목격한 그 뭐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사바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자객 20명에서 25명이 건천궁의 각 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명성황후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면서 왕비의 소재를 추궁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네.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게 끝이 아니라 당시에 그 영국 영사인 월터 힐리어의 증언은 더 끔찍한데요. 이렇게 씁니다. 뜰 아래 달아났던 왕후가 붙잡혀 쓰러졌고 살해범들은 왕후의 가슴을 짓밟으면서 몇 차례나 거듭 칼로 찔렀다. 실수가 없도록 확실히 해치우기 위해서 그들은 왕후와 용모가 비슷한 몇몇 궁녀들까지 함께 살해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 당시에 일본의 경성 영사였던 우찌다 사다스지는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 사람한테 들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밝히는데 왕비의 시신은 궁궐 내의 운물 속으로 던져졌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곧바로 죄의 흔적이 발견될까 봐 시체를 끌어내서 궁궐의 소나무 숲에서 석유를 뿌리고 태웠다. 그것도 꺼림칙해서 이번에는 연못 즉 향원지의 속으로 던져버렸지만 깊지가 않아서 다음날 연못에서 꺼내서 소나무 숲에다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참담, 참혹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은 정말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영국 지리학자인 그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여자 지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리하고 야망이 있으며 음모적이고 매력 있고 아름다웠던 왕비가 자객들의 손에 죽어갔다. 일본인들은 왕비를 널빤지에 올려놓고 비단으로 싸서 근처 노건 즉 사슴공원의 소나무 숲으로 끌고 와서 불태웠다라고 전합니다. 향원정 가보셨어요? 복원된 곳에? 며칠 전에 제가 저 주말에 들러봤는데요. 네. 사실은 뭐 기사를 쓰려고 들려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갔는데 가보니까 울긋불긋한 단풍이 졌지만 풍치는 더할 나위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정치에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무참하게 서거한 명성황후의 재가 뿌려진 그런 연못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천궁의 장안당, 권념학, 오코로 이런 데도 이제 궁녀들의 비명도 있고 왕후의 또 비명도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시신을 불태웠다는 소나무 숲 여기도 가봤는데요. 잔인무도한 일본인들의 기운이 아직도 서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경복궁에 갈 때 고즈넉한 궁궐 분위기를 뭐 만끽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인 거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좋은 역사만 배울 수는 없고요. 반복돼서는 안 될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역사를 반문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역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 2919님께서요. 매번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흥미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몰랐던 궁궐의 모습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또 보내주셨습니다. 2919님이나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좀 향원정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도 좀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나누고 해피 크리스마스